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2일 긴급점검 미지 증시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240일을 이탈한 이후에 지금 거의 고점 대비 15%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좀 우려감을 표했는데 어제도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이제 현재 미지 증시의 어떤 미국 경제 가장 큰 화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유동성을 그동안 계속 풀었던 코로나 이후에 계속 풀었던 상황에서 계속 앞으로 물가 상승률 없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했던 이들이 이제 FOMC라든지 그 각종 은행장들의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굵직굵직한 경제 어떤 금융통화위원회 뭐 이런 쪽에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작년 한 해 내내 보냈으나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반영이 안 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3월부터 50bp 0.5% 정도의 어떤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올해 뭐 7차례 금리 인상 이렇게 겁을 잔뜩 먹힌 상태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가격이 막 추풍나게 떨어지시 폭락했습니다. 대표적인 넷플릭스, 뭐 오징어 게임, 뭐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그리고 현재도 여러 영상들을 많이 접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재방송, 뭐 저도 오징어 게임도 봤고 그다음에 지금도 최근에 이제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를 우연히 이제 조승우가 나와서 이제 한 유퀴즈인가 뭐 그걸 보고 감정이 없는 검사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듣고 뭘까 하고 봤는데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넷플릭스의 어떤 신규 가입자 수가 급감을 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른 이후에 계속 집에야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넷플릭스의 어떤 구독자라든지 뭐 구글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우리 카카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술주들의 어떤 급락이 예견된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늘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넷플릭스가 22% 폭락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44달러짜리가 700달러까지 갔습니다. 거의 20배 넘게 올라간 거거든요. 우리나라 주식들도 보면 박셀바이오 뭐 각종 주식들이 뭐 20배까지 올라갔다가 반토막 나는 현상 아니 반토막을 떠나 지금 현재 완전히 폭락한 상태죠. 예, 바이오주들이. 근데 왜 올랐느냐? 도대체 약은 언제 나오냐? 약이 나오지도 않고 이상 겨우 넘어갔는데 뭐 무슨 약이 나온 것처럼 나와도 그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데 그 무엇이냐? 전부 유동성으로 인한 투기였거든요. 튤립 버블, 튤립 구근 사건 마치 VOC 동인도 회사의 어떤 그런 모습들 과거 400년 전이나 지금 2022년이나 1600년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의 끝 헤라클레스가 던진 럭비공이 하늘 끝까지 나무가 하늘 끝까지 자랄 수 없다라는 주식시장의 격언처럼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 니콜라도 뭐 지금 뭐 보시면 93달러짜리가 7달러입니다. 예. 이런 92% 하락했어요. 고점 대비.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지금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지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식들이 지금 정상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예. 예. 셀트리온도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노바백스도 보면 74% 고점 대비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이다. 예. 여기도 보면 과거에 제가 이제 얘기 드렸는데 뭐 카카오 조심, 뭐 기술주 조심, 향후 실적 과거 고배당 우량주 투자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나눠드렸었는데 아마존도 못 버티잖아요. 구글도 못 버티는 겁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구글 한번 볼까요? 알파벳. 구글도 지금 14% 빠졌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예. 아무리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 정점에 이제 다다른 거죠. 여기서 또 2배, 3배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엑슨모빌 같은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런 배당주 금융주,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 주식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움직였다. 예.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계속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뭐 벤츠도 마찬가지고 뭐 아디다스도 많이 빠져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시장은 일단은
한번 큰 폭풍이 지금 불고 있다. 근데 이제 그 폭풍이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엄청난 더 충격적인 일이 다음 주에 더 일어날 것이냐, 이제 그게 걱정인 거죠. 과거에도 이때 증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할 때는 정말 했는데 뭐 계속 떨어졌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 나스닥이 9,800에서 6,600까지 뭐 30-40% 그냥 일주일, 2주일, 3주일 뭐 계속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폭락장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죠. 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제도 비트코인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라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3만 달러가 붕괴되고 나서 지금 10%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네. 뭐 거의 고점 이날 최고가가 얼마죠? 가격이 나오나요? 6만 거의 9천 거의 7만 달러에 올라갔다가 3만 지금 거의 반토막 났네요. 그렇죠? 3만 6천이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5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비트코인도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될지 이제 또 오리무중입니다. 이거마저도 이제 붕괴돼 버리면 그냥 너무 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붕괴되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 원인은 모든 원인은 뭐다? 유동성의 문제다. 돈의 흐름이다. 돈이 움직이고 늘 살아 숨쉬는 거죠. 오늘은 남쪽으로 갔다가 오늘은 북쪽으로 갔다가 뭐 방향을 동서남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돈이 벌릴 수 있는 곳,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될 수 있는 곳은 어디죠? 은행이죠. 예금,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은행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예금 금리가 높으니까 돈을 거기다 넣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한지주 같은 금융주는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고배당주, 금융주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뭐 폭등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돈이 쉽게 말해서 카카오를 팔아서 신한지주를 사는 거죠. 외국인들은 카카오에서 이미 엄청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지금 팔아도 상장 전에 공모를 받았던 애들은 뭐 장 열리자마자부터 수익이었으니까요. 뭐 그러다 보니까 모럴해저럴드 이사진들도 다 팔아버리고 뭐 그런 상태인 거죠. 본능적인 거죠. 아, 돈을 많이 벌었구나. 내가 이 돈을 팔아서 새로 회사를 차릴 수 있는 돈이 나와버렸거든요. 뭐 내가 그럼 뭐 회사 하나 키키고로 하나 만들지 뭐. 다 이제 알고 돈도 있고 자본금도 있고 뭐 400억 500억씩 있는데 못할 게 뭐 있냐. 아니면 그냥 나와 그냥 몰디브 나가서 모히또나 한잔 하는 거죠 뭐. 과거에 뭐 한 작년 말쯤에 이제 들었던 얘기가 뭐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온 루머가 뭐 3천억 자산가가 주식 싹 다 정리하고 뭐 저 멀리 한 6개월 정도 여행을 떠났다. 동남아로 그냥 주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뭐 그랬던 소문이 이제 돌았는데 그런 거죠. 근데 그 투자자가 만약에 은행주를 사놓고 떠났다면 더 큰 이익이었겠죠. 만약에 12월에 주식 다 팔고 뭐 카카오를 다 팔아서 은행주를 사놓고 배당 받고 놀면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엄청난 완벽한 투자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은행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은행주만 사고 카카오 같은 기술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카카오 같은 기술주만 삽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나서 은행주로 갈아탈 수는 없죠. 성장주 아니면 투자를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요. 본인의 성향을 100% 180도 바꿔서 다시 재투자하고 또 바꾸고 재투자하고 이건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런 은행주를 좋아하고 하는데 갑자기 카카오로 투자한다? 쉽지는 않죠. 거의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카카오로 갈아타자? 저는 거의 힘듭니다. 자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은행주를 팔았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자, 현금 만들자가 거의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리고 뭔가 앞으로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한 우리 보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떨어졌고 뭐 경구용 치료제도 생산한다 하고 이런 좋은 뉴스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뭐 아까도 미국 얘기 드렸지만 이 유동성이라는 것이 회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셀토리온도 마찬가지고, 예, 여기서 야 이제 뭐 빠질 데도 없는데, 근데 빠질 데도 없는데도 이제 빠질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이 무시무시한 공매도 때문에 그렇죠. 아, 외국 애들은 그냥 미친 듯이 공매도로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예. 이게 상승하지 않으니까, 내가 돈을 투입했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그러면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을 했는데 이거 줄줄 잘 떨어지네. 계속 그쪽으로 베팅을 하는, 뭐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블랙 먼데이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다음 주 미증시 흐름인데, 미국도 뭐 여전히 계속 진행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감이, 저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방송을 찍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간단하면 저도 주말에는 이제 좀 쉬려고 방송을 최근에 거의 좀 안 찍었는데, 오늘은 좀 사태가 좀 심각한 거죠. 일련의 현상들이, 이게 이제 시작이면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많이 폭락했네 라고 영상을 찍었다기보다는, 이게 시작이면 어떻게 하지? 비트코인은 도대체 얼마나 떨어져야 되는 거지? 근데 미국 나스닥은 얼마나 떨어져야 되는 거지? 과거처럼 정말 폭락 시장이 오는 건가? 뭐 주식이라는 게 뭐 과거에 뭐 미시시피 버블, 뭐 튤립 버블, 뭐 코스닥 버블, 나스닥 버블, IT 버블, 뭐 신용카드 대란, 뭐 그다음에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IMF, 모험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주식시장은 뭐 거의 뭐 초토화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뭐 영원히 반복되겠지만, 또 앞으로 이제 부동산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제가 걱정되는 게 은행 쪽도, 이제 부동산이 망가지면 은행도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실물 자산도 걱정이 되고, 은행이 망가지는 길은, 이 증시가 또 망가지면 은행도 같이 또 망가질 수 있습니다. 고배당인데 왜 은행 중 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기업 하나가 날아가면 그거에 대한 대출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1년 벌 돈 그냥 다 날아가는 거죠. 회사 하나 무너져 버리면.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가 지금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엄청난 유보율입니다. 엄청난 자본금 축적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동안 벌은 막대한 자금을, 뭐 삼성전자는 뭐 100조 이상의 현금을 늘 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400조짜리 회사가 100조 현금 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앞으로 이제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할 때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IMF를 겪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엄청난 막대한 돈을 벌었고, 그 막대한 돈을 다 자본금으로 축적해 놨습니다. 대표이사가 가져간 게 아니고요, 회사 돈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회사들이 회사 돈을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들은 뭐 더 할 나위 없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보다 회사 하나 망가지면 뱉어내야 될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은행이 이제 가장 먼저 경제가 위기 왔을 때 은행주가 먼저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근데 뭐 기술주는 뭐 더 할 나위 없고요. 뭐 그냥 폭풍 하락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굉장히 글로벌 증시에 대비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빠진 것은,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외국인들이 어떤 헤지펀드라든지 어떤 공매도에 대한 어떤 투기적인 세력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재무구조는 굉장히 튼튼하다, 굉장히 탄탄하다. 그래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나오더라도 우량주들은 주워 담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늘 주식이 지금 몰빵되어 있다거나, 신용미수, 주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대출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 지금 주가가 좀 빠졌으니까, 이거 좀 빠졌으니까 좀 지금 사면 좀 기술적 반등 나오고 뭐 좀 수익 좀 나겠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각만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생각과 반대로 돼서 더 푹푹푹 떨어지는 칼날, 툭툭툭 1층 지하 1층 지하 2층이 지하 10층으로 가버리면, 그냥 신용계좌, 깡통계좌만 되면 다행이게요. 그냥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빚더미에 앉기 전에 이제 신용 반대매도가 당연히 나겠죠. 반대매도가 나가겠지만,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돈은 반대매도가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집도 다 날아가고 주식도 다 날아가고 그냥 인생이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투기를 해야 될 때, 베팅을 해야 될 때는 아니다. 그냥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지켜봐야 되고, 현금을 두둑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현금을 총알을 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매,
그렇게. 그다음에 분산 투자. 한 종목에 때려 붙는 게 아니라 뭐 삼성그룹주라든지 SK그룹주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들, 현금이 빵빵한 기업들 위주로 조심스럽게 투자를 단행해야지 한 방에 쏟아 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튼 어제도 딱 비트코인 망가지는 거 보고 이거 좀 심각하네 생각했는데, 문제는 비트코인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의 흐름의 문제다. 그 얘기를 꼭 들으면서 주식시장도 다 마찬가지다. 이제 돈이 자꾸 예금 시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꽤 높아요. 거의 3%대 육박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체크하고, CMA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저축은행 금리가 2.7%죠. 그 다음에 CMA 금리가 1.25%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딱.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안전하면서도 이자를 이자가 크다고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은행, 저축은행이 아닌 그냥 우리은행에서 정기예금이 2.2%니까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예. 우리 종합금은 금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은행인데 2.14%. 예. 그러니까 지금 돈이 이렇게 되면 이제 아파트도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높아지니까 이제 아파트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조금 위험하고, 이미 받은 사람도 좀 팔고 현금화 시켜서 그 다음에 한 1가구 주택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30억짜리 아파트를 강남에 지금 청담에 사놨어. 근데 내가 청담이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면, 내가 청담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뭔가 여기 아니면, 아니지는 뭐지만 30억짜리를 팔고 15억짜리 뭐 여기서 마포라든지 이런 강변의 아파트 이런 쪽으로 옮겨 타면, 20억짜리로 옮겨 타면 10억의 현금이 생기면서도 좋은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한 가구 주택이니까 대신에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아파트. 근데 뭐 평생 청담에 살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뭐 40억짜리 아파트, 50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20억짜리 아파트로 갈아타면 현금 30억을 진 상태에서 또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30억을 은행에 예금해 둘 수도 있고, 그게 더 전략적으로 또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미 모르겠습니다. 뭐 강남의 론자위 땅이 뭐 계속 앞으로 100억, 200억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경제 구조상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 아파트 30억, 40억짜리 아파트가 질비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살 수 있는, 누가 그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우리가 자본소득을 얻어서 아니면 근로소득을 얻어서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전적으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코인 시장, 주식 시장, 모든 것이 어떤 돈의 움직임에 따라서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봤던 것들과 전혀 다른 양상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인데 좀 편안하게 쉬게끔 좋은 얘기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점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본인 스스로 본인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정도만 투자를 항상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